안녕하세요. General Science Biology에 대해서 설명을 할 로일리라고 합니다. General Science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사이언스 커리큘럼을 어떻게 배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General Science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얘를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Bio, Chem, Physics를 다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배우는 과학 과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보통 9학년, 10학년 때 Intro Biology, Intro Chemistry, Intro Physics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과목이 나눠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이제 Advanced Placement 아니면 IB Bio, Chem, Physics 더 고등 수업이 나오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대학교에서 이제 College Level 코र्스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누구를 위한 수업이냐면 7에서부터 10학년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최적화된 수업인데 지금 현재 General Science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Intro Biology를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I'm worried about moving to another country. 영어권 나라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 과학 과목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걱정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I'm completely lost. 이런 학생도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그냥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고, I want to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과학을 배울 때 맨 처음부터 천천히 배우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뭘 배울 때 처음부터 그냥 똑바로 잘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단계가 뭐냐? 처음부터 똑바로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전 뼛속까지 문과생이에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이 대상이 지금 어린 학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뭐 문과다, 이과다 이렇게 나누는 건 전 별로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문과나 이과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국어를 잘해요, 난 영어를 잘해요 라는 학생들이 저는 과학을 못해요 라는 건 좀 변명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수준은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대학교까지 간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과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거는 인정.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은 노력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지정하는 건 전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니까, 난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해. 난 옛날부터 과학을 안 좋아했어. 그런데 옛날이 언제부터냐? 뭐 2년 전부터 과학 안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제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융합과학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문과도 잘하고 이과도 잘하는 학생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어쨌든 중요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 되는 General Science 그리고 Introductory Biology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배우는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Biochemistry, Cell Basics, Cell Respiration, Photosynthesis, Genetics, Evolution, 뭐 Ecology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계속 반복돼요. Physiology도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교 때 좀 더 고등 수업을 듣더라도 recurring themes, 똑같은 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대신에 좀 더 깊게 배우는 거고, 만약에 Advanced Placement Biology를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테마가 다시 등장해요. 근데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우는 거고,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기초를 계속 쌓으면서 조금씩 두껍게 지식을 넓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뭐냐? 여기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Better explanation than your science teacher in the language of your choice. 저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보다 설명을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언어에 맞게,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 한국어가 좀 어눌하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듣는 거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 수업을 들어도 되고, A plus or A grade in General Science Biology. 지금 현재 General Science Biology 부분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학생들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좋은 성적 받을 거예요. 그리고 General Science 추가적으로 그냥 Chemistry, Physics 수업까지 듣게 된다 그러면 Overall General Science 성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We can build a foundation for high school and AP test.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더 많은 시험들이 있고 더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지금부터 천천히 잘 쌓을 수가 있어요. 제 이름은 로일리고요. 수업 시간에 봐요.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이네요. 네,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거는 General Science 안에서 Biology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바이오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바이오라는 게 어떤 과목인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몇 주 동안 고생해서 배울 과목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그려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생물학부터 천천히 그리고 쉽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Cell Basics 1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게 세포거든. 그래서 이 세포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볼 거야. 알겠지? 자,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일단 바이오라는 게 뭘까? 바이오 뭐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바이올로지의 줄임말 바이오지, 그치? 바이오, 뭐 캠, 그리고 뭐 피직스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얘네가 3대 과학이야. 우리가 General Science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일반 과학 안에서 우리가 세부 카테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물리, 두 번째가 화학, 그리고 세 번째가 생물이야.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기초과학이라고 하는데, 생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이오라는 거는 바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뭐 살아있는 거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biology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숨어 있어. 이게 뭐냐면 biology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앞부분에 바이오 있잖아. 바이오 언제 들어봤어?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선생님 뭐 biography 할 때 바이오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맞아. biography 할 때 biography를 생각해보자. 바이오라는 거는 일단은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고 했었냐면 바이오라고 했어. 그래피는 그래픽, 막 컴퓨터 그래픽 막 이런 거 들어봤지, 그치? 그래픽이라는 게 뭐냐? 그리다, 표현하다 막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biography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 삶, 살아있던 것을 기록을 해내는 거야. 마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자서전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biography가 되는 거야. 그럼 biology는 도대체 뭐냐? 살아있다는 건 알겠다는 거야. 뒤에 logy는 뭐예요? logy는 logic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야. logic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논리 설명할 때 우리가 logic이라고 하잖아.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logically try to deduce a conclusion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 logic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바로 logy라는 거야. 합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biology라는 거지. 자, encompasses all life forms on Earth. biology라는 거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나랑 간단하게 실험을 하나 해보자.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잖아, 그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눈을 좀 살짝 감아봐. 눈을 감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봐봐. 그래서 나랑 같이 실험을 하는 거야. 자, 눈을 감고, 자, 상상을 해보자. 남자 한 명을 상상해봐. 눈 감고, 진짜 눈 감아야 돼. 남자 한 명을 상상을 해봐. 그리고 너가 영화 감독이야. 영화 감독이어서 네가 카메라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네가 줌인을 막 시키거나 아니면 줌아웃을 막 당기거나 뭐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남자가 있고 네가 카메라로 줌인을 이렇게 쫙 시켜. 쫙 시켜서 그 남자의 얼굴로 막 줌인을 해. 그치? 막 점점 줌인해가지고 막 눈동자 막 줌인 막 화면 꽉 차게 줌인하고 있니? 딱 줌인하다가 눈동자 안으로 막 들어가. 눈동자 안에 들어가면은 막 뭐가 보여? 막 물 있고 막 핏줄 있고 막 세포들 있고 막 다 보이지, 그지? 세포들 보이는 대로 쭉 가다가 세포 하나를 딱 잡아. 알지? 세포 안에 줌인을 쫙 당겨. 막 들어가서 세포 하나만 딱 봐. 세포 안에 들어가니까 막 가운데 핵이 있어. 핵 안으로 막 들어가. 핵 안에 들어가니까 막 DNA 보이고, 야, 니네 막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거 보잖아. 막 마블 영화 보면은 맨날 나오는 거 있지. 막 거미에 물리니까 사람이 갑자기 막 DNA가 막 바뀌면서 막 그거 상상되지, 그지? 그 안에 막 그 이중나선으로 꼬여있는 DNA까지 다 상상이 되는 거야. 자, 거기서 멈춰봐. DNA 보이는 그 순간. 딱 거기에 멈춘 게 바로 생물학의 가장 최소 단위야.
그거보다 더 작은 거는 공부하는 게 생물 아니야. 그게 딱 생물의 한계야. 그거보다 더 작은 거 공부하면은 그때부터는 화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막 DNA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막 탄소, 산소, 막 수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딱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물의 가장 최소 단위야. 알겠지? 자, 계속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이제 또 상상을 해보는 거야. 자, 이제 줌 아웃을 시켜. 이제 뒤로 당겨. 다시 이제 DNA에서 뒤로 쭉쭉쭉 당겨가지고 핵 뒤쪽으로 이제 세포 하나, 그지? 그 다음 세포 덩어리들, 그 다음에 아까 그 수영장 같이 이렇게 물, 막 피 막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뒤로 쫙 당기니까 이제 눈동자 보이고, 이제 남자 얼굴, 이제 남자 다 보이지? 자, 여기서 줌아웃을 뒤로 더해. 더 뒤로 당겨봐. 이제 줌아웃을 쭉 당기면은 이제 남자 전신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여자 있네. 그지?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어. 줌아웃 더 당겨. 그러니까 이게 2층 집이었는데 2층에 남자랑 여자랑 있고 1층에 뭐인지 보니까 애가 둘이 있어. 남자애 여자애 둘이 있고 뭐 개랑 고양이가 막 거실에 있어. 알겠지? 자, 줌아웃을 더 당겨. 이 가족에서 줌아웃을 쭉 당기다 보면 집이 전체가 보이는 거지. 그지? 주변에 이제 옆집 사는 폴 아저씨, 옆집 사는 마크 아저씨 다 보이지? 그 다음에 줌아웃 더 당기면 앞에 막 차선 있고 막 차들 지나가고 뒤에 나무들 보이고 막 풀밭 보이고 더 뒤로 당기다 보면 그 도시가 전체가 보일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라고 치자. 그럼 서울에서 이렇게 막 쫙 서울이 다 보여. 한강이 중간에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다 보이고 막 아파트들 막 빼곡하게 있고 막 남산 타워 다 보여. 다 줌아웃을 더 당겨. 그지? 그러면 한국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겠지. 그지? 경기도 보이고 강원도 보이고 줌아웃 더 당기니까 막 동해바다 보이고 일본 보이고 왼쪽에 보니까 중국 있고 줌아웃 더 당겨. 아시아 대륙 보이니? 아시아 대륙 이제 러시아 위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그지? 줌아웃을 더 당기면 어떻게 돼? 이제 지구가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지. 그지? 거기서 딱 멈춰봐. 그래서 딱 멈춰. 자, 거기까지가 생물의 최대 범위가 되는 거야.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천체 물리학이야. 그때부터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고, 딱 지구까지, 거기까지가 생물의 최대 범위라는 거야. 자, 눈 떠봐. 눈 떠봐. 다시 내 얼굴을 봐봐. 자, 상상이 되니? 그 세포의 작은 핵 안에 있는 유전 물질에서부터 지구 전체까지를 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공부하는 게 생물학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생물학 전공하고 싶어요. 생물학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니네 이거 다 배워야 돼. 어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절대 못해. 니네가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못해. 왜 그러냐? 사람이 일생 동안에 할 수 있는 공부량이 아니야.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아. 어떻게 다 공부해? 야,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부터 공부해서 막 아마존 숲속에 있는 거미 줄 안에 엉켜있는 벌레의 다리 털을 하나까지 다 공부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 생물학 이거는 전부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전부 다 공부한 대신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야. 바로 이게 뭐냐면 내가 개에 대해서 4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치고 40년 동안 나는 개에 대해서만 연구했어. 나 완전 개 박사야. 욕 아니야. 개 박사야. 개 박사. 40년 동안 개만 연구를 했어. 개에 대해서 다 알아. 네 다리 동물, 막 털, 막 코 어떻게 생겼는지, 막 후각, 막 청각, 막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자, 내가 개에 대해서 다 안다면 옆에 있는 동물 하나 더 보는 거야. 이제 늑대를 보는 거야. 늑대를 공부하느라고 40년을 또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나는 이미 개 박사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면 되냐면 개랑 늑대 사이에 공통점만 찾고 그 다음에 차이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공통점은 이미 공통적이니까 그냥 몰라도 돼. 사실 그냥 무시해. 차이점들만 공부를 하면은 내가 40년 동안 늑대를 공부할 필요가 없이 개를 토대로 늑대에 대해서 차이점들만 공부를 하면 늑대에 대해서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지. 어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생물학의 접근 방법. Analyze life by fundamental rules.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 법칙을 토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뻗어 나가는 게 바로 생물학의 기본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 What is cell theory? 니네가 아마 학교에서 general science 배우면은 바이오 단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배울 단원이 바로 이거야. cell theory에 대한 단원일 거야. cell theory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cell theory 한국말로 이거를 세포설이라고 하거든. 세포설. 설이 가설할 때 설자야. 이제 세포설. 세포설이 도대체 뭐냐?
예, 이 남자에서부터 시작돼. 이거 남자 잘 보이니? 이 남자 누군지 알겠어? 전혀 모르겠지, 그지? 이 남자가 누구냐면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이야. 로버트 후크.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강이죠. Eukaryotic cel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냐? 기본적으로 세포가 뭘로 이루어졌는지, 그지? cell theory 같은 거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rokaryotic cell 공부했었지. 그래서 prokaryotic cell, organelle 5개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prokaryotic은 끝났으니까 eukaryotic 세포들의 organelle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집중적으로 이제 organelle들이 되게 많아. 기억나지? 그지? prokaryotic 세포들은 organelle이 별로 없다. 그래서 유캐리어틱 세포들은 오르기넬이 되게 많다라고 배웠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나눴어.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Organelles Part 1 갈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기억을 좀 상기를 시켜보자고. 유캐리어틱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이게 전형적인 동물 세포지. How do you know? 동물 세포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봐봐. 그지? 일단 원형 모양. 이제 육각형이 아니야. 셀 워 자체가 없으니까 단단한 구조가 아니고 좀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모습. 얘가 바로 전형적인 eukaryotic animal cell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organelle 같은 거 봐봐. 엄청 많잖아. 뭐가 되게 복잡하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천천히 배워볼 거야. 그래서 오늘 잠깐 복습을 좀 해봅시다. prokaryotic organelles을 배웠는데 우리가 plasma membrane, cell wall, nucleoid, plasmid 그리고 ribosomes까지 다 커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거 2개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리고 라이보솜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할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뭐였냐? 일단 layer of phospholipids separating the inside of the cell from the outside에서 phospholipid 기억나지? 그지? 위에 phosphorus 그룹이 있고 그 밑에 리피드라고 하는 그 진주 목걸이 기억나지? 탄소 원자들, carbon atoms들이 진주 목걸이처럼 쭉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carbon chain, 이거를 우리가 lipid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그래서 이 리피드 부분이랑 위에 있는 phosphorus 부분이랑 합쳐서 우리가 phospholipid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손잡고 나란히 친구끼리 손잡고 열심히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얘네가 막을 하나 형성한다고 했었지. 그지? 그 막 자체를 우리가 cell membrane 아니면 plasma membran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무튼 layer of phospholipids separating the inside of the cell from the outside 이거 2개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배웠냐? ribosomes에 배웠어. ribosomes 뭐였지? 가장 마지막 시간이어서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었어. 그지? 라이보솜스가 뭐였냐? circular DNA 기억나니? 프로캐리오틱 세포들은 DNA가 원형 모양이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했잖아. 막 되게 추하게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기억나지? 그래서 이거 쫙 잡아당기면은 이게 훌라후프 모양처럼 동그랗게 원이 나온다. 그 원에 이렇게 총알 모양으로 large subunit 그리고 small subunit하고 하는 2개의 부분들이 딱 붙어가지고 이 DNA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하면서 뭘 하냐? 거기 있는 D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프로틴, 단백질이라는 거를 만들어낸다라고 잠깐 배웠었어. 이제 ribosomes creates proteins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 DNA라고 기억이 날 거야.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 prokaryotic organelles는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냥 잠깐 복습,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eukaryotic organelles 한번 배워보자고. eukaryotic organelles 배울 때 진짜 좋은 게 뭐냐? 이거 2개. 이거 2개 있잖아. 이거 뉴클리오이드랑 플라즈미드 이거 빼고 나머지 3개는 겹쳐. 겹치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내가 prokaryotic cell organelle 제대로 배웠으면 eukaryotic organelle는 이거 2개 빼고 나머지 3개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plasma membrane, cell wall 그리고 ribosomes. 그 중에서 cell wall 같은 경우는 잠깐 좀 애매해. 왜 애매하냐? 이거 똑똑한 학생들은 기억이 날 거야. animal eukaryotic cell. cell wall 있어 없어? 없지. 없다고 한 거 맞지? 그지? 없어. cell wall이 없어. 대신에 식물, plant cell 같은 경우는 어때? cell wall이 분명히 있었지. 그 육각형 모양으로 단단한 구조를 이루는 게 바로 cell wall이라고 했었는데 둘 다 eukaryotic 세포야. 그래서 동물이랑 식물 세포 둘 다 eukaryotic cell이긴 한데 그 중에 plant cell만 cell wall을 가지고 있고 animal cell은 cell wall이 없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놨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이거 ribosomes 같은 경우는 eukaryotic ribosomes 같은 경우는 prokaryotic ribosome에 비해서 크기가 살짝 커. 얼마나 크냐? 80S 정도로 조금 더 크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돼.
기억나지? 그때 내가 70S 막 여기쯤에 기억을 막 썼을 거야, 그지? 70S 같은 경우는 그냥 단위라고, S는 단위니까 신경 쓰지 말고 숫자는 기억하라고 했잖아. 70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Eukaryotic ribosome 같은 경우는 70이 아니라 80S야. 숫자가 좀 더 크지. 그게 크기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야. 이게 Eukaryotic organelle 그 중에 ribosomes의 특징이 되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eukaryotic organelles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 있냐? 첫 번째 plasma membrane 있고 두 번째 ribosomes. ribosome 특징이 뭐냐? It's larger than prokaryote 기억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부터 rough endoplasmic reticulum, smooth endoplasmic reticulum 그 다음에 Golgi apparatus 이렇게 있지. 오늘은 이거 두 개는 이미 배웠잖아. 그래서 또 안 할게. 또 안 하고 그냥 노트를 다시 보면 돼. 복습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거 세 개. 오늘 이거 세 개를 배울 거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5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유캐리오틱 세포들의 organelles를 전부 다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중에 세 번째 다시 여기 얘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집중하고 갑시다. 자,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선생님, 얘는 이름이 왜 있다고해요? 이거 endoplasmic reticulum은 몰라. 이게 있어. 이유가 있는데 되게 과학적이고 되게 막 너무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거 너무 선생님 이거 철자 선생님 저 영어 울렁증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 왜 이래? 알잖아. 아니 걱정하지 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줄여. 뭘로 줄이냐? ER 이렇게 그냥 줄여. ER 이렇게 줄여버리고 앞에 있는 rough 그리고 여기 있는 smooth 이 단어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둘 다 ER이다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어떻게 생겼냐? 가운데 nucleus 보이니? nucleus 핵이 있지. 핵의 역할이 뭐였어? 기억나? 핵의 역할 같은 경우는 DNA를 잡고 있는 컨테이너 역할이라고 했잖아. 그지? 김치가 있으면 김치통이 있어야지. 그지?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는 김치통 역할을 해주는 거야. DNA가 김치가 되는 거고. 알겠지? 자, 이 뉴클리어스가 있는데 이 뉴클리어스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 멤브레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멤브레인이 뭘까? 막이야, 막. 그래서 얘는 nuclear envelope 아니면 nuclear membran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핵막이라고 하는 거야. 핵막. 그래서 이 핵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고 이 막이 앞으로 쭉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야. 이 막 자체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니? 얘가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 이 막 자체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꾸불꾸불 접혀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마치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내가 좀 살이 쪘다. 그래서 내가 뭐 추석 때 내가 전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칭을 막 이렇게 해. 이제 막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구부릴 때 이 옆구리 살 접히는 느낌 알아? 모르나? 나는 아는데 이게 옆구리 살이 이렇게 딱 접혀. 그 접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네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뭐가 접혀 있냐? 이 막 자체가 접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게 바로 ER이야. ER. 아까 말했지.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ER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nuclear envelope, nuclear membrane에 연결이 돼 있는 extended membrane, 더 확장된 막이야. 이 막이 어떻게 돼 있냐? 꾸불꾸불하게 접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그 중에서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은 어디에 있냐면 nucleus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 이 membrane, ER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중간으로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은 조금 더 nuclear envelope, nucleus 쪽으로 좀 더 붙은 애들이 바로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바깥쪽으로 있는 애들, rough endoplasmic reticulum에서 좀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smoot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줄게. 이게 그림을 그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여기 핵이 있어. 이게 절반만 나타내는 거야. 절반만. 핵이 있고 핵막이 이렇게 쭉쭉쭉쭉 확장이 돼 있어.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접혀 있는 모양이 돼 있고 얘네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여기가 핵이니까 핵에 좀 더 가까운 엔블롭이 어디 있냐? 여기
얘네가 바로 rough 아이고 이게 겹치네. 미안해.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얘네가 근데 왜 rough라고 하냐? 선생님, ER은 그냥 뭐 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게요. 오케이. 앞에 있는 거 rough가 도대체 뭘까? rough는 뭐냐? 거칠다, 까칠까칠하다라는 이런.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7번째 강의. 와, 오늘 대박. 오늘 좀 어려워. 오늘 좀 어렵고, 오늘 약간 굉장히 좀 과학스럽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생물 배우자, 뭐 과학 배우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과학을 막 느껴야 돼. 막 몸으로 이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내 일상생활에 내 인생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내가 이게 몸으로 느껴져야 돼. 일단 한번 들어보자.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 할 거냐? 바로 cell respira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cell respiration 단어는 혹시 학교에서 지금 좀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느끼겠지만 조금 어려운 단어냐, 그지? 앞부분에 나오는 생물학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단어는 이 단어일 텐데, 걱정하지 마. 사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괜히 뭔가 이렇게 도형이 많이 나오고 그림이 많이 나오고 막 생전 처음 보는 화학 공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겁먹어. 사람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뭐야 이러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문과 애들 있어. 니네 문과랑 이과가 뭔지 아니? 문과는 뭐냐면 영어 잘하는 이런 언어 잘하는 애들이고, 이과는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인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공식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이러면 온몸에서 이렇게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짝짝 나고 이럴 때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차분히 갈 테니까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한번 열심히 들어볼게.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ATP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glycolysis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야. ATP 언제 들어봤어? ATP 기억나? ATP는 우리가 콩글씨 쩔어.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ATP 좀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세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그냥 ATP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ATP가 뭐냐? ATP가 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냐? 그리고 glycolysis 같은 경우는 그럼 ATP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성시키느냐, 우리 몸 안에서 ATP를 어떻게 만드냐,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게. 알겠지? 자,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마인드를 좀 열어야 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쫙 열어가지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에너지 일단 기본적으로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energy in the universe. thermal, chemical, electric, nuclear, etc.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있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어. 되게 다양한 에너지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에너지들이 있냐? 물리적인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 그지? 아니면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에너지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내가 뭐 세포가 됐던, 내가 메뚜기가 됐던, 사람이 됐던, 나무가 됐던, 아니면은 심지어 지구가 됐든지 간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 그치? 니네 밥 안 먹으면 어떡해? 응? 점심을 내가 안 먹었어. 근데 오후 4시에 친구가, 철수가, 야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니네 어때? 철수야 미안해. 내가 원래 호날두 같은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점심을 안 먹으니까 내가 에너지가 없네. 내가 못 뛸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에너지가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못한다라는 뜻이야. 자,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게 nuclear 에너지, 이거는 핵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좀 자세히 보자. thermal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그래. 열 에너지 언제 느껴봐? 열 에너지. 태양에서부터 느끼는 게 바로 열 에너지지, 그지? 이게 빛이 아니라 태양을 이렇게 해변가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선탠을 즐기고 있어. 그럼 어때?
춥니? 아니, 추우면 병원 가봐야 돼. 병 있는 거야. 그지? 태양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어때? 내 마음이래. 몸이 따뜻해지잖아. 그지? 따뜻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야.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니네 라면 끓일 때 있잖아. 라면 끓일 때 뭐 해야 돼? 냄비에다가 물 넣고, 그지? 가스 켜야 되지. 그지? 가스 키면은 이 물 어떻게 돼? 보글보글 끓잖아. 그지? 한 5분 있다가 이렇게 물 보면은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 왜 그래? 물이 바로 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되니?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진짜 중요해. 화학 에너지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전기 에너지부터 가자. 전기 에너지 뭐야? 전기 에너지는 좀 어려워. 막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엄청 막 어렵고 막 이렇게 좀 물리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가 전자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 전자의 흐름. 전자가 뭐냐면 원자 안에서, 그지? 원자 안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라는 애가 이렇게 흘러.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뭐 방향과 힘이 있어서 이게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거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데 막 미치겠지?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생물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뭐냐면 니네 아이폰 배터리 방전되면 어떻게? 벽에다 꼽지, 그지? 거기다 이렇게 딱 꼽아. 그러면 아이폰이 삐링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쭉 차는 거잖아, 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일단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어, 알겠지? 에너지는 들어오고 있는데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냐?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어. 예를 들면 어디 발전소에서 어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생성을 시켰어. 전기 에너지를 생성시킨 다음에 이게 전선을 타고 쭉 우리 집까지 와. 집까지 온 다음에 내가 꽂은 콘센트를 통해서 이 전선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 내 아이폰에 들어오는 거 있어. 지금 전기 에너지가. 내 아이폰에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배터리가 조금씩 충전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빼. 그다음에 룰루랄라 친구랑 이제 막 카톡하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 어떻게 되냐? 조금씩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지. 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카톡을 보내던, 내가 전화를 하던, 무언가 아이폰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해서 그냥 전기 에너지는 내가 콘센트에 꼽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 뉴클리어 에너지, 핵 에너지 알 필요 없어. 너무 어려워. 자, 화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화학 에너지가 도대체 뭘까?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학생들은 뭘 생각하냐면 과학 실험실 같은 데 있잖아. 니네 화학 실험할 때 막 이거랑 같이 이렇게 막 섞어. 그다음에 이렇게 큰 유리병 안에다가 막 이렇게 섞었더니 이거 빵 터져. 막 아니면 색깔이 막 변해. 그래서 와, 화학 에너지 짱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화학 에너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랑 원자 사이에 있는 이 결합에 있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리피드 기억나? 리피드? 내가 발음 잘하라고 했잖아. 저질 아니라 지질이라고 해서 엄마 진주 목걸이 이거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거는 탄소 원자들이 줄줄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탄소 원자랑 탄소 원자 사이에서는 결합이라는 게 존재해. 얘네 둘이 서로 붙어 있어. 근데 그 붙어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스프링 같은 게 이제 이 두 개의 공을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스프링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잉 이러면서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그 스프링이 이렇게 꾹 눌리면 그 스프링 안에 에너지가 있겠지, 그지? 그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자랑 원자 사이에 그 결합을 이렇게 싹둑 끊어내잖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스프링이 띠용 하면서 이렇게 딱 방출이 되겠지, 그 에너지가. 그게 바로 화학 에너지를 니네가 보고 있는 거야. 좀 어려운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다시 라면을 끓여. 자, 엄마가 없어, 아빠도 없어, 배고파, 이제 집에 왔어. 라면을 먹어야겠지. 자, 냄비를 이렇게 주섬주섬 꺼냈어. 자, 이렇게 물 한 다음에 이제 딱 스토브 위에다 올렸지. 자, 그 다음에 뭐 해? 가스 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불 켜야지. 그치? 이렇게 해서 타타타타타 하는데 가스레인지를 딱 켰어. 그래서 불이 이렇게 확 올라왔어.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과학적으로 이거 설명해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가스가 들어오고 있지, 그지? 바깥에서부터 어딘가 외부의 소스에서부터 지금 가스가 들어오고 있어. 가스가 호스를 통해서 내 가스 렌지 위에 가스가 팍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제 근데 가스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냐? 여기다가 불을 지폈단 말이야. 불을 지핀 게 뭐냐면 산소랑 격렬하게 반응을 시켰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스랑 산소랑 만나가지고 격렬한 반응이 있어서 불꽃이 확 올라왔어.
에너지 측면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molecule이라고 해서 가스 분자들이 있겠지, 그지? 가스들을 자세히 보면은 가스들이 조그만 가스 덩어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덩어리들이 호스를 타고 쭉 와서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얘네가 그 가스 분자. 안녕 얘들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자, 오늘 열 번째 수업에서 우리 뭐 배울 거냐? 광합성에 대해서 배울 거야. 광합성, photosynthesis. 광합성도 마찬가지로 cell respiration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고 좀 배워야 될 게 좀 많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단어는 나누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광합성 첫 번째 시간인데 뭘 배울 거냐? 첫 번째, 에너지 리뷰. 우리가 그 전까지 cell respiration 다루면서 뭐 배웠어? cell respiration이 도대체 뭐야? 왜 배웠어? 이게 세포 호흡이었잖아, 그치? 세포 호흡인데 이거 왜 배웠지? 세포가 밥을 먹어. 밥을 먹은 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낸다. 그럼 우리가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배웠단 말이야. 밥을 먹고 밥 안에 있는 화학 결합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ATP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 도대체 에너지가 뭔지. 두 번째, 우리가 뭐 할 거냐? 클로로플라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클로로플라스트 들어봤어? 클로로플라스트.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얘를 엽록체라고 해. 엽록체가 뭐야? 나뭇잎 있지? 나뭇잎이 초록색처럼 보이는 이유. 그게 바로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인다라고 옛날에 초딩 시절 때, 막 코찔찔이 그 초딩 시절 때 배운 적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엔도심비오시스. 기억나나? 이 단어 딱 보자마자 Theory of Endosymbiosis라고 해서 내부 공생설이라고 해서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클로로플라스트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오늘은 좀 많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 알겠지? 자, 시작을 해볼게. 에너지 리뷰, 에너지 복습 다시 한번 하자.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energy in the universe.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에너지라는 게 우주에 막 존재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어떤 애들이 있냐? 열 에너지 배웠지. 빛 에너지 배웠지.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화학 에너지, 화학 물질, 그 결합 사이에 있는 에너지. 또 뭐가 있냐? 전기 에너지, 그리고 핵 융합 에너지. 또 뭐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막 이런 게 엄청 많아. 이거 언제 얘기할 거냐? 물리 시간에. 우리 물리 시간 때 봐. 에너지 다시 한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생물 시간이잖아. 생물 시간에 뭘 봐야 되냐? 이 chemical 에너지, 화학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출시키고 이 분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가공을 시켜서 우리한테 맞는, 우리 세포들이 필요한 형태로 이를 변환을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었지. 두 번째, energy cannot be created or destroyed, only transformed into different types라고 해서 이거 연력학의 제1법칙이라고 했지. 선생님, 연력학이 뭐예요? 물리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울 거야. 화학 시간에도 잠깐 나올걸? 연력학의 법칙, 엄청 어려운 단어인데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 법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법칙,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 에너지는 그냥 다양한 형태로 변할 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living organisms must be able to harness energy to fit their needs. 이게 키였지, 결국에는. 그지?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여기 전기 콘센트에다가 손을 이렇게 푹 찍었어.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통 하면서 배부르네 이럴 수 없잖아. 그지? 전기 에너지, 설령 에너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필요로 한 건 전기 에너지가 아니야. 내가 필요로 한 거는 사실 화학 에너지야. 엄밀히 말하면 ATP가 필요한 거야. 나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ATP를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손가락을 거기다 집어 넣는다고 해서 나한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밥을 먹어가지고 내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잘게 쪼개고 그 밥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는, 그 에너지는 내가 변환시킬 수 있어. 뭘로? ATP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 나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밥을 먹는 거야.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가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자, 넘어가서 우리가 또 뭐라 그랬냐? 세포들은 cells must use energy to sustain life라고 해서 세포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 세포들은 룰루랄라 이렇게 놀고 있는 백수들이 아니란 말이야. 세포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
니네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세포들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시킨다. 예를 들자면 프로틴 만드는 거, 단백질 만드는 거, 아니면 세포 내부에서 물질들 이동시키는 거, 혹은 세포 밖으로 물질 이동시키는 것도 전부 다 moving substances, dividing이라고 해서 세포 자체가 분열하는 거, 그리고 maintaining DNA,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추게 되고 얘는 다양한 환경에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니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 호주 있잖아, 호주. 호주에서는 그 피부암, 멜라노마라고 하는데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영국보다 몇 배는 높아. 혹시 그 얘기 들어봤니? 그래서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 왜 그러냐? 호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 오존층이 굉장히 얇은 편이고 계속 직사광선, 햇빛을 정통으로 맞는 부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또 더군다나 호주 같은 경우는 해변가가 많잖아. 섬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막 이렇게 선탠을 많이 하면서 뭘 하게 되냐? 햇빛에 많이 노출이 돼.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은 뭐에 노출도 많이 되냐? 햇빛에 들어있는 UV, Ultraviolet Light에도 많이 노출이 돼. UV, 어디서 들어봤어? 이거 가수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가수 아니야. UV, Ultraviolet Light, 이거 뭐라 그래? 자외선이라고 하지. 자외선. 그래서 우리는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통해서 우리 DNA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냐? 자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에너지의 빛이야. 빛은 빛인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빛이야. 근데 이 빛이 우리 세포 안에 DNA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DNA가 파괴되거나 변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뮤테이션,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에 비해서 영국 사람들은 어때? 영국 날씨 어떠니? 영국에서 유학하는 친구들은 다 알 거야. 영국 날씨 어때? 항상 우중충충하고 좀 맑을 것 같은데 맨날 비 오고. 그래, 영국은 항상 날씨가 흐릿하고 좀 약간 회색빛까지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이 별로 안 된다고.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DNA가 변형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호주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 DNA들이 아무튼 햇빛에 노출만 되더라도 DNA가 변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야지 항상 DNA가 변형이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항상 자주 얘네들이 DNA를 다시 고치고 있어. 리페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일들은 다 뭐해? 결국에는 에너지가 필요로 한 일이다. 아무튼 그래서 세포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cells gain energy by breaking down chemical bonds from food particles. 뭐 이미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 그지? 세 번째, cells store this energy as ATP for later use. 라고 해서 우리가 말했어. ATP라는 게 뭐같냐? 이렇게 꽉 충전된 100% 충전된 배터리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지? ATP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세 개의 파스페이트 그룹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그 화학 결합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 에너지를 살짝 썼어. 그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제 방전된 배터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파스페이트 그룹이 하나 떨어진 ADP라고 해. 예, ADP, 그지? Adenosine Diphosphate라고 부르는 물질로 변환이 된다. 아무튼 ADP 그리고 ATP 관계들을 잘 보면서 세포들이 도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어때? 리뷰야 리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 없지.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그거 하기 전에 자, cell respiration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다시 보자. 그림을 딱 보면 자, 여기 자, 이거 육각형 보이니? 육각형? 여기 육각형 딱 보자마자 내가 뭐 생각하라고 했어? 글루코스 생각하라고 했지? 글루코스가 뭐였어? 포도당이었어. 포도당이 뭐였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원, 에너지 소스라고 했었지, 그지? 자, 글루코스가 있어. 글루코스가 누구랑 만난다? 산소랑 만난다. 이거를 우리가 aerobic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산소가 있는 환경을 우리가 aerobic environment라고 하는데 만약 산소가 있을 때는 이 글루코스랑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되게 세 개의 단계, 그지?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우리가 뭘 만드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을 시키고 또
물을 또 생성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에너지는 다시 말해서 ATP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 세 단계도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Cell respiration이라는 건 총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 Glycolysis. 두 번째 단계 뭐였어? Citric acid cycle. 세 번째 단계 뭐였어? Oxidative phosphorylation. 발음이 좀 어렵지? 그래서 세 번째는 주로 우리가 그냥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도 얘기해. electron transport chain. 그래서 전자 전달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 cell respiration이라는 거 크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혹은 세포 안에 있는 사이토플라즘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 배웠지?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광합성이야. photosynthesis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야. 자, 일단 안녕 얘들아, 반가워. 자, 오늘은 14강이야. 14강은 우리 뭐 배울 거냐? DNA, genes, 그리고 chromosomes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좀 양이 많아.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 이거는 part 1, part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늘 우리 뭐 배울 거냐? DNA structure 그리고 프로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게 중요해. 선생님, 왜 모든 수업마다 다 중요하다 그래요? 아, 미안해. 안 중요한 게 없어. 근데 얘네들은 진짜 중요해. 그 전에 배웠던 마이토시스도 중요하긴 했어. 인정. 그것도 중요했는데 얘네도 중요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열심히 공부해야 돼. 다 집중해서 다 잘 봐야 된다.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은 뭐 할 거냐? DNA, genes, chromosome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DNA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야. DNA. 익숙하지? 이제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선생님 뭐예요? 무서워요? 막 이게 아니지? 좀 친숙하지 그래도? 다 DNA야. DNA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DNA는 뭐라 그러냐? Deoxyribose nucleic acid를 줄여서 우리가 DNA라고 얘기를 하는데 It's composed of three major sections. 선생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굿잡. 자, DNA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졌다고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지? 첫 번째, 자, 얘 이름이 뭐였어?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선생님. 그래, 괜찮아. ribose라고 얘기해. ribose 아니면 deoxyribose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 deoxyribose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얘네는 뭐냐? sugar이야, sugar. 당이야, 당. 탄수화물 잘게 쪼갤 때 나오는 당. 글루코스랑 되게 비슷한 애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그지? 글루코스는 탄소가 몇 개? 6개. 얘는 탄소가 몇 개? 5개야. 그래서 얘는 육각형이 아니라 오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 아무튼 이런 sugar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 phosphate group라고 하는 이 P 동그라미. 선생님 나 이거 좀 이제 알 것 같아. 그렇지. 얘 P가 이제 좀 붙기 시작해서 자, 두 덩어리 완성. 마지막 단계가 뭐냐? nitrogenous base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도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배웠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 어쨌든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DNA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DNA nitrogenous base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얘네들은 이제 이해가 되지, 그치? ribose 이거 파란색 얘가 지금 오각형이고 얘가 이제 P phosphate group에서 얘네가 두 개씩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길다란 줄을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되지, 그치?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의 양쪽 그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바로 얘네가 되는 거야. phosphate 그리고 sugar의 backbone이 되는 건데 자, 오늘은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 nitrogenous base라고 해서 아까 그 당 오른쪽에 붙어 있었던 걔네 nitrogenous base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Nitrogenous base on DNA comes in 4 different types. 4 종류의 nitrogenous base가 있어요. 선생님, 네, 이름 외워야 되나요? 당연하지. 다 외워야 돼. 이거 4개.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 야, 어렵지 않아. 얘네 이름이 뭐냐? adenine, thymine, cytosine, guanin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어려운데요? 아, 그래, 알았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얘를 그냥 우리가 앞글자만 따자 이거야. 앞글자에서 adenine은 A, thymine은 T, cytosine은 C, guanine은 G라고 우리가 그냥 줄여서 표현을 하자. 정리. DNA는 3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에 ribose라고 하는 오각형이 있다. 그 왼쪽에는 phosphate 그룹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nitrogenous base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얘네들은 4종류가 있다. 얘네들 이름이 뭐냐? A, T, C, G 4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4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그냥 이 멀리서 봐야 돼. 이거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모니터 이거 하지 마. 이거는 뭐냐면 살짝 이렇게 눈을 개슴치레 띄면서 멀리서 봐봐. 선생님처럼 눈이 좀 작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얘 봐봐. 얘 맨 위에 있는 애. 얘 동그라미 몇 개처럼 보여? 하나처럼 보이지? 동그라미 하나. 얘 동그라미 몇 개처럼 보여? 하나처럼 보이는 거야. 그지? 얘는 동그라미 몇 개? 하나, 2개 있는 거 보이니? 개슴치레 떠야 돼. 개슴치레. 자, 얘 몇 개? 하나, 2.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하자. 나이트로젠 스페이스는 우리가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는 애들이 있고 동그라미가 2개씩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T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C, 얘는 G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 구조 다 외울 필요 없어. A가 동그라미 2개고 G도 동그라미 2개고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외울 수 있으면 근데 아마 지금은 필요 없어. 고등학교 때 SAT 바이오 할 때는 조금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좀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T, A, C, G라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일단 이름은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 얘네들이 친구, 누가 누구랑 친구인지 이거는 파악을 해야 돼. 뭔 소리냐면 DNA가 있잖아. DNA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가운데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살짝 꼬아. 막 돌려. 그럼 얘네가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NA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그냥 핀 모습이 이게 되는 거야. 아유, 그림이 완전 그냥 엉망이네. 미안해. 빨리 지울게. 자, 얘를 보자. 얘 사다리가 있는데 이거 손잡이 부분이 뭐라고? 손잡이 부분이 바로 phosphate 그리고 sugar backbone이 되는 거야. 오케이? phosphate랑 sugar backbone 바로 이 부분 얘네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가운데 이제 사다리에서 발을 짚는 부분 있잖아. 이 발을 짚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2개로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에 반대쪽에 실이 하나 있고 여기도 실이 하나 있으니까 얘네가 더블 힐릭스라고 했잖아. 더블 힐릭스 뭔지 기억나? 실 2개가 있는데 얘네를 꼬은다고. 얘 2개를 꼬은 게 바로 더블 힐릭스라고 하니까 얘네도 실 하나, 실 2개가 있는데 실마다 뭐가 연결이 돼 있냐? 나이트로젠ous 베이스하고는 애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반대쪽에서도 여기에 나이트로젠 스페이스가 하나씩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그지? 자세히 보면 이 사다리가 이 발판은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2가지. 여기서 나오는 나이트로젠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 여기서 나오는 나이트로젠 스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얘네 둘끼리 손을 잡아야지만 이 하나의 사다리 발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절반으로 나누면 얘네들은 크게 4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끼리 손 잡는 애들이 조금 다르다고. 그치? 얘네들끼리 친한 애들이 좀 다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랑만 손 잡고 다른 애들이랑은 손을 못 잡는다고. 그래서 그 친구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단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게 뭐냐? T의 친구. T의 친구는 누구냐? A야, A. T랑 A랑은 절친이야, 절친. 둘이서 완전 좋아. 그냥 맨날 그냥 짝꿍처럼 붙어있는 애들. C의 친구는 누구야? G야, G. C는 G랑 맨날 똑같이 붙어 다녀. T랑 A랑 친구고 C랑 G랑 친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한쪽 면에 여기에 phosphate group backbone이 있는데 여기에 T가 만약 있으면은 T랑 손잡는 애는 반드시 A가 된다라는 거야. 이제 A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phosphate sugar backbone이 있겠지. 그지? 자, 여기에 만약 A가 있어. 얘가 A가 있다. A는 항상 누구랑만 손잡는다? T랑만 손잡는다. 그래서 얘네 둘끼리만 연결이 된다. C가 여기 있어. 그럼 선생님이 알 것 같은데 그래, 당연히 G랑만 친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G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C랑만 손을 잡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이 친구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T랑 A랑 친구고 C랑 G랑 친구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선생님 아드님, 따이민 이거 이름도 다 기억해야 되나요?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몰라도 돼. A, T, C, G라고 해도 충분해 지금은.
DNA structure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 Sugar phosphate backbone connects together to form one long strand. 그지? Sugar이랑 phosphate, ribose랑 옆에 있는 phosphate 그룹이랑 붙어서 뭘 만든다? 쭉 길다란 실을 만든다. Two of these strands running opposite directions from each other connect and forms a double helix라고 해서 내가 실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위를 위라고 하고 여기는 아래라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 실 하나 더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위, 여기 밑에는 아래라고 표시를 해놓는데 실 두 개 중에 하나를 뒤집어 놓자고. 뒤집었어. 그러면 위에 있던 애들은 사실 이제 아래가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애들이 사실 우리가 위라고 표시한 부분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거 그냥 뒤집은 거야. 이게 실 두 개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하나씩 손을 뻗어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큰 사다리를 만들고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꼬았어. 실 두 개를 여기 위에를 딱 잡아. 딱 잡은 다음에 밑에 부분만 이렇게 돌려. 그럼 얘네가 싹싹 꼬. 안녕 얘들아. 자. 18 발음 너무 요즘 선생님이 고민이 많아.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좀 있어. 선생님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선생님 생긴 건 무슨 강원도에서 고구마 잘 키게 생겨놓고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얘들아,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야. 내가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이 많냐면 이 단원이 유전학 단원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니네가 지금 배우는 게 있잖아. 그 내용 그대로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대학교 때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서 이거 별거 없구만 이런 느낌을 딱 받아야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 단어 또 나오면 막 반가워. 그래 나 이거 잘해 막 이러면서 자신감이 붙고 사람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거를 되게 쉽고 재밌게 잘 알려주고 싶어.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이렇게 재밌게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앞서. 그런 거 이게 있잖아. 남자랑 여자랑 막 사귀어. 그래서 어떤 남자랑 여자랑 사귀는데 남자애가 여자친구한테 진짜 잘해주고 싶어. 그 마음 아니? 나는 내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싶어. 그래서 선물 공세 시작하고 데이트 할 때 손잡고 차 내릴 때 차문 열어주고 집에 갑자기 오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오빠야 창문 좀 내려봐 그러면 밑에서 기타 치고 세레나데 하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부담스러워. 여자애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걸? 남자애들은 그래 되게 멋있는 남자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자애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밤 11시 반에 갑자기 집 앞에 찾아오는 남자친구는 진짜 좀 별로야. 내가 딱 그래. 내가 진짜 잘해주고 싶어. 너희들한테 진짜 이거 설명을 잘해주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의욕이 충족되다 보니까 이게 니네들이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좀 부담스럽고 그냥 싫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했어. 고민한 끝에 최대한 간단하게 딱 필요한 것들만 니네가 딱딱딱딱 배우고 고등학교 때 가서 그냥 딱딱딱딱 반복되는 거 보면서 그래 오케이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유전학 단원을 좀 열심히 연구를 해놨으니까 니네도 좀 똑바로 들었죠? 졸지 말고 좀 동영상 본다고 해서 이렇게 턱 깨고 김치볶음밥 이렇게 옆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러지 말고 딱 이렇게 학생의 경건한 마음으로 있잖아. 이렇게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 나 오늘 공부 좀 하자 이러면서 딱 이렇게 좀 하란 말이야. 알겠니? 자 준비됐어? 자 18단원이야. 18단원 18단원인데 18단원.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 멘델 유전학의 기본을 시작할 거야. 멘델 유전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시작할 건데 멘델 유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멘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 왜 멘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니네가 앞으로 멘델 유전학을 엄청 많이 공부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그냥 멘델 그냥 이름만 듣고 넘겨버리면은 되게 슬퍼.
내가 좀 슬퍼. 왜냐면 나는 맨델이라는 사람이 되게 막 이렇게 인상 깊은 사람이거든, 나한텐.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도 맨델이 되게 인상 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앞으로 맨델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라면서 이게 진짜 실제 네가 알고 있던 인간,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어보고 키 보캐블러리라고 해서 이번 단원의 핵심 있잖아. 유전학의 핵심은 뭐냐?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야. 앞으로 생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건데 그 단어들을 보면서 니네가 바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내가 갑자기 막 구름 그러면은 니네가 구름이 뭐였지? 한참 있다가 생각나는 그게 아니잖아. 구름 하면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뭉실뭉실 그 하얀색이 바로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앞으로 유전학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딱 보자마자 듣자마자 그거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한 1초, 2초 걸려서 뭐였지? 맞아. 이렇게 되는 순간 유전학은 그냥 확 날아가. 엄청 어렵게 느껴져. 왜냐면 언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그 언어를 다 지난 다음에 여기에 실제 내용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엄청 쉬워. 장담하는데 엄청 쉬워. 뭐 이렇게 간단할 정도로 쉬운데 단지 그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핵심적인 단어들을 딱 정확하게 그 정의를 딱 알고 이게 내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맨델이야, 맨델. 맨델 full name Gregor Johann Mendel이야. 그리그 요한 맨델. 맨델인데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진 딱 보면 어때? 느낌이 어때? 이 아저씨를 딱 보자마자 좀 인상이 솔직히 막 좋진 않잖아. 그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가 있고 안경도 선생님 무슨 해리포터 안경을 쓰고 막 약간 지금 보니까 약간 해리포터 또 잘 이게 남성형 탈모 이 베지터 머리 나오고 막 별로 인상이 좋지는 않지, 그지? 굉장히 엄격하고 뭔가 되게 FM, 되게 정석대로 갈 것 같은 남자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체코에서 신부였어. 체코 신부. 옛날에는 그 체코가 아니었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나라야.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현재 체코라고 부르는데 그 체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신부였고 언제부터 살았냐면 1822년부터 1884년도까지 산 사람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날짜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지금 역사 시간 아니야. 우리 바이오 시간이야. 그래서 그냥 이런 시기가 있었다. 맨델의 별명이 뭐냐면 유전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한국에서만 짓는 되게 유치한 막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동국 아니? 니네 너무 어려서 잘 모르네. 이동국 축구 선수가 있었어. 옛날에 한창 잘 나가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걔는 별명이 막 라이온킹이야. 막 안정환이라고 알아? 안정환 요즘 TV에 나오는 막 연예인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그 사람은 별명이 막 테리우스 막 이래. 한국에서는 되게 이상한, 되게 유치한 별명들을 막 붙이는데 사실은 이 별명 있잖아. 이거는 한국에서 붙인 게 아니야. 이거는 세계적으로 맨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Father of Genetics,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자, 맨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얘기를 좀 해줄게. 잘 들어봐. 맨델은 사실 농부의 아들이었어.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농부 집안의 아들이야. 대대로 계속 농부였어. 그래서 맨델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자기의 운명이 뭐였냐면 그 집안의 업을 이어받아서 이 사람도 농부가 돼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어. 되게 머리가 똑똑했어. 그래서 한 12살, 13살 이렇게 사춘기 살짝 올 시기에 맨델이 아버지를 찾아가. 자기 아버지 앞에 딱 나타놓고 저녁 다 먹은 다음에 아빠 앞에 딱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아버지, 저는 농부가 되기가 너무 싫어요. 전 농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맨델의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어.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되게 대단한 거야,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1822년도에 그치, 농부가 있는데 농부 아들내미가 한 12살 먹은 농부 아들내미가 이렇게 거드먹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짝대기 하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흔들면서 아빠, 나 농부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귓방망이 바로 날아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야 원래. 근데 맨델의 아버지 또 되게 쿨해. 되게 쿨해가지고 그래 네가 농부가 되기 싫다면 그래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델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저는 농부가 되기 싫고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농부의 집안이잖아.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교 학비를 마련을 못하는 거야.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맨델의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해. 한참 고민하면서 아 우리 막내 아들내미가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농부니까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보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딱 와가지고 맨델한테 맨델아 맨델이라고 하지 않겠지. 맨델이 성이니까 그리거 야 그리거 이러면서 빡 이렇게 등을 쳐. 그래서 왜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 야 찾았어. 네가 할 수 있는 일 찾았다 이래. 뭔데요 아버지? 네가 수도승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도승은 불교 스님, 목탁 두드리는 이 스님이 아니야. 그때 당시 수도승은 뭐냐면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수도승이라고 불러. 수도승들이 어디 살냐면 수도원이라는 데서 살아. 수도원은